서울의 밤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강변 41층 펜트하우스 창문 너머로 강물이 검게 흐르고 마포대교의 조명이 빗줄기 사이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11월 중순의 차가운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거실 안쪽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현관문을 열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지만 그는 피곤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나야. 도연은 거실을 향해 목소리를 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현관 조명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아내 유미나가 주방 카운터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지만 입술은 평소와 달리 진한 붉은색 립스틱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몸에 달라붙는 검은색 원피스는 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옷이었습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몸 괜찮아? 도연은 천천히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리석 카운터 위에 놓인 작은 카드 하나를 손가락으로 밀어냈습니다. 호텔 키카드였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5성급 호텔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이혼해요. 미나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귀가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나 다른 사람 생겼어요. 미나는 카운터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기계적으로 들렸습니다. 도연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둔탁한 무언가가 짓눌렀고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나는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현관 옆에 캐리어가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이미 짐을 싼 상태였습니다. 모든 게 준비된 채였습니다. 미나야, 잠깐만. 얘기 좀 할 얘기 없어요. 미나는 도연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도연이 선물한 적 없는 그녀가 평소 쓰던 것과 전혀 다른 진하고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미나는 몸을 돌려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손 치워요. 그 눈빛은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미나는 현관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거실로 쏟아졌다가 문이 닫히며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딸깍 40초. 그녀가 들어오고 나간 시간이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설명도, 이유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40초 만에 끝났습니다. 도연은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도연은 카운터 위의 호텔 키카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수기로 적힌 숫자가 있었습니다. 1245. 도연은 카드를 손에 쥔 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서울의 불빛들이 일렁였고
먼 곳에서 차들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 화장, 태도 모든 것이 평소의 그녀답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인천공항 보안팀에서 10년간 일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 표정의 미세한 변화,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읽는 데 익숙했습니다. 수백 명의 밀수업자, 위조 여권 소지자, 마약 운반책들을 그의 눈은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미나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미나의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부부 공동 요금제였기 때문에 통신사 앱에서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1시 23분.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보였습니다. 새벽 2시 41분. 같은 번호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9시에도 같은 번호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가락을 멈추고 캘린더를 열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2달간 매주 토요일 밤, 미나는 친구 만난다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택시 앱 기록을 열었습니다. 미나의 계정에는 여의도 파크 호텔 앞에서 출발한 기록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모두 토요일 자정 이후였습니다. 패턴이 선명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미나가 남기고 간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화장품, 소파 쿠션, 책장의 사진들, 5년간 함께 쌓아온 삶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는 책장에서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년 전 여름, 둘은 성산일출봉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도연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진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늘 밤 그가 본 차가운 표정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고 먼 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미나가 정말 그를 배신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것인지 반드시 알아낼 것입니다. 도연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옷장을 열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하드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공항 내부 CCTV 백업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임시 권한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이 바로 그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면서 로그인 창이 떴습니다. 도연은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거실을 순간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엔터를 눌렀습니다.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새벽 3시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로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2달간의 녹화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미나가 외출한 시간대만 골라서 재생 속도를 높였고 그녀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경 미나는 로비를 통과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11월 밤에 선글라스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도연은 마우스를 멈추고 특정 장면을 확대했습니다.
2주 전 토요일, 미나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 옆에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색 마스크를 쓴 남자였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으며 주차장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몇 번이고 되돌려 봤습니다. 남자의 손이 미나의 허리에 가볍게 닿았고, 미나는 몸을 살짝 피했지만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굳어 있었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3주 전 금요일 저녁, 미나는 필라테스 학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미나가 집에 돌아와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라고 말하며 곧바로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샤워 시간이 길었고 나왔을 때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침묵을 후회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나는 학원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같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마스크, 긴 코트, 그리고 미나를 향해 다가가는 익숙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남자는 미나 앞에 서서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봉투처럼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강제로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손으로 미나의 목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미나는 움찔했고 남자는 웃었습니다. 마스크 너머로도 보이는 냉소적인 미소였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일시정지했습니다. 그는 남자의 얼굴을 확대하려 했지만 화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와 모자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서 쓴맛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미나의 행동 패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책을 펴고 시간대별로 기록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외출, 새벽 귀가, 금요일 필라테스 후 만남, 그리고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의 새벽 전화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미나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부부 공동 계좌였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달간 미나의 지출 패턴이 변했습니다. 여의도 파크호텔 인근 레스토랑에서 여러 차례 결제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매번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였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한 고급 부티크에서 150만 원짜리 드레스를 구매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드레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나는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그녀가 입고 있던 검은색 원피스가 바로 그것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도연은 공책에 모든 내역을 적었습니다. 날짜, 장소, 금액, 그리고 추정되는 동선까지. 그는 미나의 차량 위치 추적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차에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GPS 추적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앱에 접속해 지난 2달간의 이동 경로를 불러왔습니다. 대부분은 집과 필라테스 학원,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는 카페 사이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몇몇 날짜에는 기록이 끊겨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GPS 신호가 꺼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금요일 저녁 일부 시간대에 차량 위치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호를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출 지출, 심지어 움직임까지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호텔 키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204호. 그는 여의도 파크 호텔의 웹사이트를 열고 객실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1204호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이었습니다. 1박에 80만 원이 넘는 방이었습니다. 미나의 카드 내역에는 호텔 결제 기록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방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다시 열고 공항 내부 인맥을 통해 얻은 또 다른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보안팀 동료에게 부탁해 최근 2달간 인천공항을 출입한 여의도 파크호텔 관련 예약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는 아니었지만 도연은 지금 법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서재욱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석 달간 5차례 해외를 오갔고 모두 여의도 파크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란에는 CEO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재욱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의 프로필을 찾았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에서 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여러 명의 여성들이 보였습니다. 그의 게시물은 대부분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과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외제차, 고급 시계, 해외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운영한다는 회사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 정보를 조회했지만 서재욱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법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CEO였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욱은 미나를 어디선가 만났고 그녀를 유혹했으며 이제는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키카드, 위치 추적 차단, 새벽 전화, 그리고 목을 쓰다듬는 위협적인 제스처. 이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의 일부였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의 강물은 잔잔했고 멀리 여의도의 빌딩들이 서서히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딘가에 서재욱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미나도 함께.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보안팀 후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의도 일대 드론 촬영 가능한가? 답장은 몇 분 후에 왔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지금은 개인 용도로는 좀. 도연은 다시 입력했습니다. 급한 일이다. 내일 저녁 8시. 여의도 파크 호텔 주변만.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서재욱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팔로워 목록에서 여러 명의 여성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미나와 비슷한 나이대였고 프로필 사진에서 비슷한 스타일의 옷과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들 중 한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재욱 씨를 통해 투자 제안을 받으신 적 있나요? 그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마치 투자 피해자 모임의 일원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네, 있어요. 왜요? 도연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혹시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홍대 앞 카페에서 만나요. 도연은 약속 장소를 확인하고 메시지 창을 닫았습니다. 그는 이제 서재욱의 정체를 밝혀낼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고 도연은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공책에 적힌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미나의 외출 패턴, 서재욱의 신상 정보, 그리고 내일 만날 여성의 연락처까지. 모든 것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미나를 구해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재욱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이라도 쉬어야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바쁜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눕자마자 미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그녀의 차갑고 단단한 표정.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두려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도연은 홍대 입구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고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는 아메리카노를 천천히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고 주변을 관찰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2시 5분, 한 여성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긴 머리를 묶고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도연 씨.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도연은 자리를 권했습니다. 여성은 그 앞에 앉으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수정이라고 해요. 메시지 보고 왔는데 사실 이런 얘기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연락드린 겁니다. 수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9월쯤이었어요. 저는 강남에 있는 필라테스 학원에 다녔는데 거기서 서재욱 씨를 처음 만났어요. 수정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마스크를 쓴 남자가 필라테스 학원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이 CCTV에서 본 그 남자와 같은 체격이었습니다. 처음엔 친절했어요. 운동 자세 교정해주고 식단 조언도 해주고 한 달쯤 지나니까 저한테 투자 얘기를 꺼냈어요. 해외 부동산이랑 암호화폐 펀드라고 했죠.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증빙 자료도 보여줬어요. 도연은 메모장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투자하셨나요? 처음엔 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실제로 수익금이 들어왔어요. 150만 원이요. 그래서 믿었죠. 그 다음에는 3천만 원을 넣었어요. 제 전 재산이었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도현이 물었습니다. 2달 후에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씹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들도 아세요? 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있어요. 사실 저희끼리 비공개 단톡방이 있어요. 모두 서재욱한테 당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6명이에요. 도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도 그 단톡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정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고민했습니다. 다들 남자는 조심하라고 했는데, 근데 강도연 씨는 달라 보여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녀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다들 괜찮대요. 초대할게요. 도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단톡방 초대 알림이었습니다. 그는 들어가자마자 대화 내역을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대화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서로의 피해 내역을 공유하고 법적 대응 방법을 논의하고 서재욱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해 금액은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운동센터에서 서재욱을 만났고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당했습니다. 도연은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연입니다. 제 아내도 서재욱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항 보안팀에서 일하고 있고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진 증거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답장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통화 녹음 파일 있어요. 저는 계약서 사본이랑 계좌 이체 내역 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만났을 때 몰래 찍은 사진 있어요. 도연은 모든 파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받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재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100% 안전한 투자예요. 제가 직접 관리하니까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도연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서재욱이 대표로 있다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사업자 등록번호는 가짜였습니다. 도연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했고 해당 번호는 이미 폐업된 다른 회사의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사기였습니다. 도연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호텔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서재욱이 한 여성과 함께 로비를 걷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서재욱이 여성의 목을 한 손으로 가볍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애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여성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시계가 오후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객실 번호가 보였습니다. 1204호. 미나가 남긴 그 호텔 키카드의 방 번호였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서재욱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아 접근했고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갈취했으며 이후에는 협박과 통제로 그들을 묶어두었습니다. 미나도 그 피해자 중 하나였습니다. 도연은 단톡방에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서재욱이 여러분을 협박한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로요.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네, 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몰래 촬영당했어요. 나중에 그걸로 협박받았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다음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그 영상을
신고하셨나요? 아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자발적으로 호텔에 간 거라서 증명하기도 어렵고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재욱은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이용해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답장이 올라왔습니다. 네, 할게요. 저도 동참합니다. 이제 더는 숨지 않을래요. 같이 해요. 도연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6명의 여성이 그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열고 고발장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 파일을 첨부하고 피해 내역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사기, 횡령, 협박, 그리고 불법 촬영. 서재욱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나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는 민원실에서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형사는 도연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게 다 증거 자료입니까? 네. 피해자 6명의 진술서와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불법 촬영 증거까지 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서재욱이라는 사람, 수법이 상당히 조직적이네요. 혹시 신상 정보는 확보하셨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권 사본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최근 거주지 추정 위치까지 있습니다. 형사는 도연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공항 보안팀에서 일하신다고 했죠. 네. 이 정도 자료면 우리가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겠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피해자분들도 직접 진술하러 오실 수 있나요? 네. 이미 약속 잡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모두 방문할 예정입니다. 형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가 이 사건 담당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수시로 진행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경찰서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발 완료했습니다. 경찰이 곧 수사 시작할 겁니다. 답장들이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강도연 씨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도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서재욱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6명의 증언, 명백한 증거, 그리고 경찰의 수사. 모든 것이 그를 향해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에 시동을 걸며 미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도 이 6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도 서재욱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그녀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서재욱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도연은 엑셀을 밟으며 여의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 그가 부탁한 드론이 서재욱의 동선을 추적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은신처를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사냥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도연은 여의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63빌딩이 야경을 밝히고 있었고 강변에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도연의 휴대폰 화면에는 드론 조종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후배가 보낸 소형 드론이 상공 150m에서 여의도 파크 호텔 주변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확대하며 호텔 정문을 주시했습니다. 8시 23분, 검은색 아우디 한 대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갔고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긴 코트와 검은 마스크, 서재욱이었습니다. 도연은 드론을 낮춰 차량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번호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도연은 즉시 스크린샷을 찍고 후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차량 소유주 조회 가능한가? 답장은 5분 후에 왔습니다. 서재욱, 82년생.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근데 형, 이 사람 신용불량자네요. 차도 할부 연체 중이고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겉으로는 CEO 행세를 하면서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도연은 드론을 계속 띄워두고 서재욱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서재욱은 호텔 로비에 들어갔다가 10분 후 다시 나왔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드론을 주차장 입구 쪽으로 이동시켰지만 내부는 촬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도연은 벤치에서 일어나 호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후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드론 회수해. 내가 직접 들어간다. 도연은 호텔 지하 주차장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주차장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규칙적으로 천장을 밝히고 있었고 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검은색 아우디를 찾아 천천히 걸었습니다. B층 구석에서 그 차를 발견했습니다. 아우디 옆에 서재욱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다른 남자 2명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1억이야. 새로운 타겟 2명 더 찾았어. 서재욱의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그런데 요즘 경찰 쪽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 들었어요. 다른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항상 깨끗하게 처리했잖아. 서재욱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영상은 이미 다 지웠어. 걱정 마.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서재욱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새로운 애 하나 더 만나. 필라테스 강사가 소개해줬어. 조건 좋대. 돈 많고 순진하고. 남자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했습니다. 서재욱 일행은 차에 올라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은 기둥 뒤에서 나와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휴대폰의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서재욱의 공범까지 확인했습니다. 도연은 주차장을 나와 다시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경찰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추가 증거 확보했습니다. 서재욱의 공범 2명과 범행 계획대와 녹음 파일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우리 쪽에서도 그 사람 추적 중인데 조만간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흘 후 도연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재욱 검거했습니다.
부산에서 도주 중이었는데 숙소에서 붙잡았어요.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해자분들한테도 연락드렸고요. 내일 오전에 조사받으러 오신대요. 강도연 씨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서재욱은 더 이상 누구도 해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연은 경찰서 조사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명의 여성들이 하나씩 도착했고, 그들은 도연을 보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수정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도연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한 겁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형사가 나왔습니다. 한 분씩 들어오세요.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여성들은 차례로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형사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도연을 알아봤습니다. 강도연 씨죠? 서재욱 신문 중인데 혹시 참관하시겠습니까?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형사는 도연을 별도의 관찰실로 안내했습니다. 일방향 유리창 너머로 신문실이 보였습니다. 서재욱이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재욱 앞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해자 6명의 진술이 모두 일치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속여 돈을 갈취했고 불법 촬영으로 협박했다는 거죠. 서재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합법적인 투자였고 저도 피해자예요. 제가 투자한 펀드가 망해서 손해를 본 거라고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뭡니까? 형사가 노트북을 돌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연이 주차장에서 녹음한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1억이야. 새로운 타겟 2명 더 찾았어. 서재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기, 횡령, 협박, 불법 촬영, 최소 징역 7년은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서재욱은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형사가 신문을 마치고 서재욱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도연은 관찰실을 나와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여성들의 조사가 모두 끝났고 그들은 복도에서 서로를 안아주며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들 곁을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도연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미나야, 서재욱 잡혔어. 이제 안전해. 내가 준비되면 언제든 연락해. 도연은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켰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강변 도로를 달리며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결혼 생활도 끝났습니다. 미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도연은 그녀가 돌아올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미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그들이 함께 웃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미나를 구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신뢰는 이미 깨졌고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도연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미나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그 차갑고 단호했던 목소리. 도연은 이제 그 목소리의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것만을 믿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서울은 첫눈을 맞았습니다. 도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고 다리 위로 차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서재욱 사건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직적 투자 사기 일당 검거, 피해액 6억 원 추정. 도연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그 사건은 그의 손을 떠났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경찰 담당 형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재판 1심 선고 나왔습니다. 징역 8년 확정. 피해자분들께 배상 명령도 내려졌어요. 강도연 씨 도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도연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재욱은 이제 8년간 감옥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소포를 받았습니다. 본에는 이의 이름은 없었지만 글씨체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미나였습니다. 도연은 소포를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나의 손글씨였습니다. 도연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아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배신했고 상처를 줬고 모든 걸 망쳤어요.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겁이 많았고 약했고 현명하지 못했어요. 서재욱이 나를 협박했을 때 나는 당신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이 실망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고 결국 모든 게 무너졌어요.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미나는 계속 썼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줬다는 걸 알아요.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서재욱이 잡혔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고. 그게 다 당신 덕분이라는 것도 들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나는 당신 곁으로 돌아갈 자격이 없어요. 나는 당신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혼 서류는 이미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서명만 하면 돼요. 도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결혼 반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것과 미나의 것. 그는 반지를 손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5해 전, 그들이 이 반지를 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여의도 결혼식장의 따뜻한 햇살, 미나의 환한 웃음, 그리고 평생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서약. 이제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읽었습니다. 나는 지금 부산에 있어요. 언니 집에서 지내면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최소한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나를 구하려고 했고 정의를 위해 싸웠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던 건 내 인생의 행운이었어요. 비록 내가 그걸 지키지 못했지만요. 부디 행복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미나. 도연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미나의 사과를 받았지만 가슴 한편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프고 허전할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미나가 보낸 반지 상자를 책장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그것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는 차분하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최종 합의 조항들. 모든 것이 공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강도현. 그 순간 5해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힘드셨죠? 하지만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이제 다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복직 후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휴가를 마치고 다시 보안팀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 체크인 카운터의 분주함, 그리고 안내 방송 소리. 도연은 보안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형, 오랜만이에요. 잘 쉬었어.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쉬었어. 그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업무 메일이 쌓여 있었고 새로운 보안 지침서가 배포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하나씩 읽어 내려가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 도연은 공항 푸드코트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활주로를 지켜봤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또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문득 자신도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천천히 회복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퇴근 후 도연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미나의 배신, 서재욱의 체포, 6명의 여성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혼.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 안에서 도연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 도연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도 흐르고 있었고 다리 위의 불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미나와의 사진들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모든 추억을 지웠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지우고 나서 도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그는 자기계발 코너를 둘러보다가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도연은 책을 펼쳐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도연은 책을 계산대로 가져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도연은 책장을 넘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조깅을 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뛰었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달렸고 어느새 5km를 완주했습니다. 도연은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몇 주 후 도연은 단톡방에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수정이었습니다. 강도연 씨, 저희가 모여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도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그날 저녁, 도연은 홍대의 한 레스토랑에서 6명의 여성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밝은 표정이었고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그들은 각자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누군가는 학교로 돌아갔으며 누군가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강도연 씨는 어떠세요? 요즘 괜찮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수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는 중이에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한 여성이 도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도연 씨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도연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냈어요. 그들은 서로 포옹하고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성들이 각자의 길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그도 이제 자신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밤의 강은 고요했고 불빛들이 수면에 반사되었습니다. 도연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미나를 용서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자신을,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던 자신을, 이제 그는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신뢰로 지켜진다.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도연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더 이상 과거가 없었습니다. 오직 희망만이 있었습니다.